이거 변경하면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이 가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주겠지. 저는 그 반대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입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심플한 보험 지팀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에게 보험을 가입하셨나요? 지인, 친척, 보험방송 전문가, 그리고 저처럼 일면식도 없는 일반 보험 설계사. 물론 어떤 설계사에게 가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겠죠. 제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설계사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리모델링 의뢰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10명 중 8명 이상이 지인 설계사 가입건이었습니다. 물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인 설계사에게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안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안내드릴 내용은 어떤 루트로 누구에게 가입을 해도 평균 이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제 나름의 방법인데요.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리모델링 관련 영상만 10개가 넘습니다. 항상 강조하고 있는 제 1의 원칙이 있는데요. 보험은 보장이 아무리 좋아도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유지가 어렵고 유지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 담보는 좋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야 한다, 이렇게 안내를 해도 내가 부담이 되면 그냥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어떤 보험을 얼마에 가입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가입해야 한다, 이런 게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항상 안내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손 의료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꼭 넣어야 하는 담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가치관을 기준으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일단 누가 나에게 보험을 권유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목적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꼭 필요할까요? 가입 목적이 사망보장이라면 물론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을 때, 아파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목적이라면 사망보장이 들어간 보험은 배제하는 게 맞는 겁니다. 문제는 사망보장만으로는 가입을 안 하니까 질병보장을 추가해서 저축이나 연금, 비과세 혜택 등을 덧붙여 설명하면서 판매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건 보장성 보험인데 저축이라는 설명이 단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그 계약은 불안전 판매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절대 저축이 아닌데요. 가입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질병이나 상해로 받는 금액보다 사망 시에 지급받는 금액이 훨씬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가입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네요. 내가 살아가면서 다치고 아파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중대질환이 발병해서 큰 비용이 필요할 때, 이런 목적이시라면 암, 뇌, 심혈관, 즉 3대 진단비 암보험을 가입하고 여기에 필요한 특약만 선택적으로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성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예산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전기기나 생필품을 살 때도 여기저기 가격 비교를 해보고 조금이라도 부담이 낮은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기준을 보험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동일 구성상으로 보험료가 좀 더 낮은 곳을 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만약 예산을 10만 원으로 잡았다, 그럼 그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로 낮춰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드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진단비 위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판단하는데요. 보험 하나로 모든 보장을 다 받겠다는 건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진단비를 예로 들자면 굳이 하나의 보험에 일반암을 5천만 원까지 구성해야 할까요? 일반암을 3천만 원으로 낮추고 유사암은 1천에서 2천만 원 정도.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실비와는 별개로 보조적인 도움만 받을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보장성 보험은 가입 내역상 질병이나 상해로 내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크게 가입하는 건 유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정도의 보험료면 수십 년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 감액이나 삭제할 부분까지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변경하면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이 가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의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는 값으로
내 돈을 내는 겁니다. 내가 부담이 되고 필요가 없다는데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관계성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친척이나 정말 친한 지인한테 가입을 했는데 중간에 뭘 바꾸거나 해지를 한다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애초에 나에게 맞지 않는 보험을 권유한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를 가족같이 위하고 배려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성에 맞춰서 충실히 구성해줬다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관계성만으로 보험을 유지한다면 나중에 내가 보험이 절실할 때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주겠지. 저는 그 반대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보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조차 대부분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가입 몇 년 후에 증권을 꺼내보고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리모델링을 진행하지 못한 건이 수두룩합니다. 저도 영업을 해야 하고 여러분이 가입해 주시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설계사인데요. 보험료가 높아지면 그만큼 저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걸 꽤나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은 담보 등은 고객에게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단 1%라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냉정한 조언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저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가치관으로 심플한 보험 채널을 운영해왔고 앞으로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보험은 대부분 장기 상품으로 수십 년을 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직접적인 보장을 받는 여러분이 우선이고, 그래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도 만족감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안내드린 내용처럼 어떤 설계사에게 가입을 해도 내 기준만 명확히 세운다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입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 팀장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플한 보험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